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신년대담 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백제문화의 고장이죠. 시민이 행복한 품격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익산 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분은 오늘도 전북일보 이경재 개군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익산시의 정원율 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또 익산 시민분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KBS 시청자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고 또 하시는 일마다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많은 공직 생활 하시고 행정부지사 하시고 이제 익산 시정을 맡으셨는데 작년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아니었나 많이 싶을까 어려웠습니다.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해결해야 될 부분들 이제는 뭐 짚고 또 뭐 사과의 말씀도 하셨고 이제 환경 문제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오늘 해봐야 될 텐데 우선 그래도 반가운 소식으로 좀 인사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익산하면 역시 이제 국책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있어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예. 금년도에 기업 지원 시설이 2개가 추가로 확보가 돼서 총 11개의 기업 지원 시설, 즉 인프라가 이제 완전히 부각이 됐습니다.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그런 산업단지가 되었죠. 그리고 또 금년에는 조특법, 조세제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입주기업들한테 5년간 법인세 내지 소득세가 감면되도록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새로 들어오는 업체만 그렇게 혜택을 준 것이 아니고 기왕에 입주해 있는 업체까지 똑같은 혜택을 준다. 이건 대단한 혜택이죠. 예. 그래서 금년부터는 기업 유치가 탄력을 받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경규 의원님, 네. 식품 시장은 뭐 자동차 시장의 3배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또 반도체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그 식품 수도가 바로 이제 익산에서 시작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래의 그 돈이 되는 확실한 사업이 식품 산업이고 사업. 다행히 그 식품 클러스터가 익산의 분기를 틀어가지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기반이 돼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된 말씀하셨지만 그와 관련된 인프라 까는 게 앞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렇죠. 또 지금 이제 내부 그 기반 조성 끝난 뒤에 이 기업 유치를 하는데 기업 유치가 조금 더딘 것 같죠? 그 입주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는 뭐 한 55% 정도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그 소강 상태에 있는데 금년도에 좀 전에 말씀드린 조특법 통과되고 또 거기 입주 기업체들한테 또 시에서 거주비하고 통건비를 전액도 보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로 인해서 탄력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해요. 기업 유치가. 앞으로 특히 이제 식품 클러스터 하면은 일반인들은 좀 낯설어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는데 예컨대 식품 산업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그 한명 세대도 많이 있고 또 혼밥 세대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젊은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어머니들이 내던 그 맛을 낼 줄 지금 몰라요. 왜냐하면 배운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경우 이제 소스 산업. 근데 뭐 매기탕을 하나 끓여야 되겠는데 옛날 우리 엄마가 잘 끓였는데 그 매기탕에 들어가는 뭘 넣어야지 양념을 어떻게 해야지 이걸 모르거든요. 레시피를 모른다. 그거에 관련된 소스를 하나 집적화되어 이제 나오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면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엄청난 그런 산업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컨셉이 많이 달라지는 게 전에는 집집마다 주방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1인 가족이 많기 때문에 집집마다 주방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공유 주방이라고 해서 식품 클러스터에서 주방 역할을 다 해줍니다. 배달해주면은 집에서는 갔다가 대표 먹으면 되는 그런 이제 식품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이 식품 산업에서 앞으로 좀 눈을 많이 띄어야 되겠고 관심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유택해지지 않을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익산 정원율 시장과 함께 자치단체장에 듣는다 익산 시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 참 환경 문제는 모든 지자체에 다 걸쳐서 참 고민거리입니다. 익산도 예외가 아닌데 오죽하면 시장님 2020년 새해에 가장 먼저 환경 친화 도시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 장전마을 사례부터 시작해서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반성의 목소리도 내셨고 행정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경 친화 도시를 선포하기까지는 단체장으로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 환경을 중시하면은 또 산업 활동이 위축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저는 양쪽을 다 아우러야 되는 입장에서 많은 고심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다 환경 문제가. 예. 그래서 우리가 성장은 좀 더디 가더라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서 그래서 주민들이 만족도를 높이고 또 인구가 유출되는 것도 막아야 되겠다. 예. 그런 구역지책에서 선포를 한 것이 환경 친화 도시입니다. 예. 자, 익산 장점마을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비료 공장으로 인해서 장점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 주민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시장님도 이제 뒤늦게 조금 나선 모습에서 시민들에게 뭐 질타의 목소리도 들으셨습니다만 그래도 직접 이제 KTNG 앞에 가서 목소리도 높이셨고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행을 이제는 좀 하고 계시다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사실 여기에 책임져야 될 기관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일 1차적으로 제일 가까이 있는 익산시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익산시와 전라북도의 책임만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충분한 보상이나 지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는 그 원초적으로 원인 제공한 KTNG 그리고 또 그 법령이나 제도를 가지고 있는 환경부나 농식품부, 농업진흥청 총괄적으로 이렇게 그 책임을 지어야지 자치단체한테만 책임을 미루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다. 특히 지난번에 총리께서 국무회의석상에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정부에서 사과를 했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지금 저희 주민단 전달되는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예. 주민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경규 의원님. KTNG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도와 지자체 또 환경부에서도 함께 도움을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거 비단 뭐 장전마을뿐만 아니라 이 KTNG 연초박이 지금 제공되고 있는 여러 곳들이 지금 전국에 있기 때문에 함께 좀 살펴봐야 될 전국적인 사안이 됐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지금 이 문제의 가장 그 아픈 대목은 제가 볼 때는 그 비료 공장에 대한 시설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행정이 익산시가 그동안에 직무를 유기해 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를테면 2001년 이후에 2014년까지 한 번도 행정이 나가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주민들이 떠들고 일부 언론에서 이제 그 문제를 부각시키니까 그때부터 관심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런 여태까지 나태하고 아니라는 행정이 결국은 이런 큰 사태까지 결과시킨 거 아니냐. 정부의 뭐 최고 책임자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과를 했고 또 송하진 지사가 사과를 했고 이런 큰 어떤 파장이 있었던 만큼 그 교훈을 참는 것이 앞으로 이제 미래에 그나마 이제 대처하는 방식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 문제에 대한 감사원이 지난 12월 초까지 감사를 했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나왔는지 그 결과가 나와야 책임 수재도 가리고 앞으로 뭐 소송을 한다 할지 KTNG한테 책임을 묻는 것도 감사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서 4년도까지 한 번도 지도 감독 안 나갔다고 그랬는데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전라북도 도청에서 이걸 관할을 했었습니다. 관할 기관이 허가도 도청에서 나간 것이고 그렇죠. 2010년도에 그것이 업무소관이 익산시로 이관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법상으로 규정사항으로만 그것이 위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환경부나 농촌진흥청도 문제가 있는 것이 여기 이런 문체가 위험하니까 어떻게 관리하라는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지침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 지침도 없이 그 업무를 도에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익산시로 내려오니까 익산시 공무원들이 허기철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못한 거예요. 저 연초박이 뭐라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은 이번에 사건 터지고 나서 아는 거거든요. 담배잎 찌꺼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충분히 예고를 해줬어야 공무원이 그에 따른 그 조치를 하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이것을 뭐 그 이제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농업진흥청이나 농식품부나 환경부나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사실 뭐 우리 국가적으로 이 환경부에서 역학조사의 원인 관계를 밝힌 사례가 지금 첫 사례이고
중요한 것은 그 연초박을 이제 가열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물론 이제 행정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뒤늦게 아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그런 매뉴얼이 좀 이제 정비가 돼야 되겠어요. 주민들 대책이랄지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시장님 말씀대로 그 기관 간의 어떤 업무 영역이 또는 세부적인 지침이었기 때문에 이제 공백 상태에서 빚어진 일이기도 하겠지만은 예. 주민이랄지 대책에서 볼 때는 행정이 다 보는 거예요. 행정이 뭐 했냐. 뭐 도행정이 따로 있고 시행정이 따로 있고 이렇게 구분을 예, 못 하거든요, 주민들은. 예. 행정이 적어도 관리 실태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다면은 한 번이라도 와서 정말 진정성 이야기를 들었다면은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았을 거 그런 아니냐. 문제인데 그걸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예. 이게 익산시 공무원들만 이것을 책임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도 1차 감사를 나왔는데 책임을 뭐 책임질 사람 하나도 지적을 못 해냈어요. 지금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못 해내고 돌아갔다가 지난번에 장전마을 사태가 터지고 총리까지 이렇게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다 감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예. 다시 나와가지고 그 2주인가 3주 동안 집중 감사를 해서 지금 뭐 몇 가지 확인서를 받아갔다고 그러는데 아직 처분 지시는 안 내려왔습니다. 예. 12월 6일까지 아마 감사를 했던 걸로 아니 기억을 그 하는데. 연장이 돼가지고 또 추가 연장을 했군요. 21일인가 20며칠까지 예. 연장을 해서 이 잡듯이 세밀하게 이제 찾았는데도 찾을 것이 없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은 법적으로는 할 것은 이제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소극행정이라고 보는 것이 법적으로 그 할 일 다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참상이 나왔냐. 예. 이것은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공무원들 질타하는 게 그것인데 저는 공무원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로서도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다. 예.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죠. 예. 네. 근데 일단 KTNG 뭐 시위도 좋고 책임도 묻고 소송도 뭐 좋은데 감사원의 그 감사 결과가 나와야 그 기초가 돼서 앞으로 예. 책임도 묻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변호 업무도 하고 나가고 할 텐데 그것이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자, 장전마을 거는 이제 조금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시장님의 말씀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익산의 또 낭산 그 폐석산 이 부분도 네. 참 시장님 고민이시죠. 이 모든 것들이 물론 시장님 이전에 뭐 민선 시대에 이제 이런 어떤 정체된 환경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참 고민이 그렇지만 뭐 크시겠습니다. 시장을 예. 맡고 있는 저로서는 뭐 전임자가 했든지 제가 했든지 이제 익산시가 책임이 있는 것이라 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데 지금 낭산 해동 환경 문제도 제가 볼 땐 시한폭탄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적 처리를 한다고 예산을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총 사업비 136억인가요? 예, 반영을 맞습니다. 해서 이적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적 처리하는 것 자체가 지금 행정적으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뭔지 이제 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대집행은 거기 배출 업체를 가지고 있는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행 법상에. 예. 근데 그 시장 군수의 입장에서는 익산시를 위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고쳐주든지 그렇지만 환경부에서 직접 그 해당 자치단체들을 하나하나 강력히 푸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익산시가 나서서 예산 편성해달라고 병렬해봤자 그 시의회가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업체의 주소지 등록이 돼 있는 그렇죠. 지자체. 예. 그 관리감독권이 있는 지자체. 허가를 내준 지자체. 예. 그 지자체가 이것을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일이 아니다 보니까 팔짱집으로 그렇네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일단 올해 예산이 지방비 국가 예산 합쳐가지고 136억 예, 책정이 됐고 한 15만 톤까지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그렇습니다. 보여져요. 예. 근데 결국은 대집행 한다 하더라도 구상권 청구할 때는 뭐 구상권 청구할 그런 대상이 좀 애매하게 됐구만요. 그러면 이 사업비만 날라가는 거네요. 그냥 투자하는 거네요. 그래서 시군에서 그 대집행 예산을 자기들이 반영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예. 대집행을 해서 일단 집행하고 비용을 징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업체들이 이제 도산됐거나 다른 데 이제 주소가 옮겨졌거나 뭐 이런 사연이 있을 걸로 저희들 예상을 해요. 예. 아마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행법 체제 하에서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영 안 된다면은 대집행을 환경부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익산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든지 뭔가 이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는 익산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재도 많이 그런 업체가 폐석산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인허가 허가 내줄 때 복구 예치 조항도 있고 그러는데 예치할 때 당시는 뭐 사업비도 예치비도 적지만 이제 도망가고 뭐 부도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제도적으로 막을 그런 장치들을
좀 그 뭐 뭐 건의문이랄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완할 그런 것들 이 기회에 한번 쫌쫌이 한번 엮어서 환경부랄지 관련 그 정부에 촉구해서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좀 강화시키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것이 만약에 이제 그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어려움이 뭔 거니 석탄을 다 채색하고 나면 이제 돈이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업체가 자꾸 바뀌면서 부도를 내버리고 이제 회사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면은 중간 중간에 이제 복구를 하도록 사실은 해야 되고 사업하는 한쪽은 중간에. 하면서 한쪽은 복구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제 현장에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현행 제도상에도 그것이 안 되고 저는 이제 그래도 중간 복구 시키라고 계속 합니다. 어쨌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중간 복구를 시켜라 하는데 그게 지금 현행 제도상에는 강요를 할 수 없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 또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일부 업체들은 겸허히 또 그런 인하가 받고 또 그런 식으로 되풀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걸 쐐기를 박을 좀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그래서 거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은 제가 지난번에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익산에서는 신규로 채색 허가나 폐기물 처리 허가는 없다. 기존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추가로 이제 더 물량을 늘린다거나 추가를 하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계속 해줘야 되는데 제가 취임한 이후로 지금 4년째 돼가는데 한 건도 신규 허가는 해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바로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익산에서 신규 허가가 없다는 걸 이미 이제 많이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제 1월 이제 중순을 넘긴 시점이 될 텐데 연초부터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이 미세먼지 때문에 참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익산이 또 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다 이렇게 이제 항상 언론에서 나와서 실제로 그런 것인지. 아니요, 작년에 그런 보도가 많이 됐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보도를 하는 기자들이 데이터를 좀 잘 못 읽어서 그래 다 그냥 기계적으로 읽어서 그런 것인데 사실 그때 그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환경부에 이제 제도 개선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첫 번째 잘못된 것이 뭔 거니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 골고루 이렇게 그 측정소가 설치가 돼가지고 그 값을 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국가 전체를 하나로 권역으로 봐가지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지역만 측정소를 설치를 했어요. 그 중에 우리 익산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어느 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최고치라고 이제 그렇게 작년에 기자들이 발표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 측정소를 2개를 늘려서 5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5개를 이제 평균 내서 이제 그 측정값을 대표값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익산이 높다는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익산이 높다는 소리가 안 나올 것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지금까지 작년 1년 동안 익산이 억울하게 좀 눈을 썼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송화진 도지사도 그런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 왜 전라북도가 청정 지역인데 미세먼지 수치가 높냐 가장 이렇게 높게 나온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만금 원인이다 여러 가지 뭐 당진에서 놀러 온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미세먼지 측정은 위치를 또 한번 다시 살펴보자 뭐 적적한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일단 도시 지역의 도시 숲을 1차적으로 그런 거 떠나서 도시 숲을 좀 많이 조성하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숲을 많이 조성하고 그런 것이 하나가 또 대안일 것 같은데 그런데 좀 신경을 많이 좀 쓰고 우리 계십니까? 익산은 그 5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전 시민들이 열심히 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숲, 가로수길, 가로수 숲, 그다음에 도시 생태 현황 지도까지 제작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촘촘하게 나무를 심고 있고 그리고 또 아파트나 단독주택 지을 때 허가 조건에 조경 기준을 2배로 높여놔 버렸어요. 전에는 10분, 15분 되던 거 이제 20분을 심도록 기준을 높여놓고 해서 익산 전체를 녹색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지금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익산은 전주 다음으로 이제 국회의원 2곳이 있는 지역구 2곳이 있는 큰 이제 두 번째로 큰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많은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후보들이 이제 많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작년도에도 국가 예산 뭐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들을 해 오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 국가 예산이 올해 익산이 어느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까? 그 사실은 금년도
국회 국가예산은 익산시 예산이라고 기재부 간부들도 이렇게 자기들 자유석ኝ 얘기를 할 정도로 예. 익산시가 실속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아. 그동안에 수건 사업들 42건이 예. 신규 예산으로 반영이 됐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 42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을 보면은 금년도 첫 해년도에는 969억 원밖에 안 되는데 총 사업비를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조 원이 넘어요. 이번에 1조 원이 넘게 드는 예산을 확보를 한 겁니다. 저희가. 예. 어디 분야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제 한 개 단위 사업이 한 200억 내지 300억이 돼요. 되게 신규 사업들이. 예. 그것을 다 합해 보니까 1조 원이 넘더라. 그래서 저희로서는 정말 금년도에는 큰 성과를 거뒀는데 이 자리에 들어서 그냥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 지금 그 이춘석 국회의원이 기재위원장 있잖아요. 예.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저희들이 이제 추적 관리를 해왔고 또 마지막 단계에서 예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 자유한국당이 그렇죠. 그 거부를 하니까 4+1로 해가지고 원내대표들이 이제 합의를 해서 결정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익산의 민주평화당 조배수 의원이 또 원내대표로 그 4+1 체제에 참여를 했어요. 그렇죠. 그때 누락됐던 예산들을 전부 다 챙겼던 거예요. 예. 두 분이 역할을 제대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됐고 두 분뿐만 아니라 또 장위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 우리 그 전에 그 정무수석을 지냈던 한병도 수석님, 또 국회 사무처장 그 예산 정책 처장까지 마치고 얘기를 수석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예. 그분이 또 갑자기 김승호 후보가 나와 있잖아요. 예. 네.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인맥 네트워크를 이용 막 총동원해가지고 이렇게 그 열심히 뛰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예.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번에 참 총선을 앞두고 모처럼 지역사회가 당파를 초월해서 똘똘 뭉쳤는데 예. 이렇게만 두면은 우리 익산은 정말 미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 총선 매년 좀 합시다.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예. 있습니다. 지금 국가예산이 토탈 액수로 지금 7천억 7,152억입니다. 7천억 정도 갖고 하셨죠. 금년도. 예. 그 이제 많은 예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아까 주목할 만한 신규 사업들에 이제 적재적소 이제 쓰일 수 있게끔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익산들 얘기할 때마다 지방 그 부채가 많다 이렇게 이런 도시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장님 뭐 선언 이후에 전액을 지금 상환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전임 시장님 시절에 이제 지역의 성장 동력을 만든다고 이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그때 이제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근데 그 산업단지가 빨리 분양이 됐으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됐을 것인데 수도권 이전 기업들 이제 그 규제 강화가 이제 그렇죠. 완화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안 내려오니까 장기간 동안 부채로 익산 시민들을 굉장히 지금 괴롭혔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산업단지 분양이 가속화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또 살림도 규모 있게 하고 그래서 부채 총 1,593억이었었는데 지방채죠. 1,593억 원이었었는데 작년부로 전액 상환을 해서 현재는 지방채가 제로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많은 이제 시민들 협조를 해주시고 또 많은 시의원들이나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그동안의 부채 때문에 복지 사업이나 이런 문화 사업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이제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투자 못했던 거 좀 저희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기쁩니다. 자, 익산역 전라선과 호남선의 분교점인 익산역이 있어서 더욱더 이제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익산.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주 부여와 더불어서 익산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또 유네스코 지정이 되고 탄력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립 익산 박물관이 개관을 또 했습니다. 지난 10일 날 국립 익산 박물관이 개관했는데 우리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13번째 박물관입니다. 근데 과거에 12개 박물관하고는 차원이 다른 박물관이 탄생을 했어요. 신개념의 박물관인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지형적으로도 지하에 지상으로 올라가면은 미륵사의 경관을 해친다 해서 이제 전부 다 지하에 넣은 것 자체가 특이하지만 무엇보다도 전시 기법, 최신 전시 기법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를 잘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기 가면 이제 감동을 맛보고 나올 수 있게 참 잘해놨더라.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귀 닿는 대로 한 번씩 가보시기를 권고해드립니다. 저도 뭐 개관 전에
이미 한번 가봤어요. 예. 예,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박물관하고는 예. 상당히 차별적이고 예. 또 미래의 어떤 박물관의 모습을 예. 그 익산 박물관에 예, 재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 국립 익산 박물관 하면 어디에 서 있냐 이제 일반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텐데 그 미륵사지터에 새로 예. 만들어진 박물관입니다. 그때 예, 가시면 가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기존의 유적 전시관은 어린이 박물관을 해서 체험 위주로 좀 다시 또 76억인가 들여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두 개의 박물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린이 예. 박물관,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 박물관. 예. 미륵사지와 더불어서 익산의 어떤 관광 산업이랄까요? 좀 네. 역점 두고 있는 분야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이제 금년도 신규 사업 중에 하나가 세계유산 탐방 거점 지역 그 예산 거점 센터 예산인데 그것이 그 지금 미륵사지하고 백제 왕궁하고 거기 그다음에 서동 생가터가 있고 무왕 왕릉이 있고 이 일대에 무왕의 무왕 시절을 관광할 수 있는 이런 관광 지금 체제가 갖춰집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익산에 오면은 무왕의 그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다. 예. 특히 무왕은 그 다른 그 역대 왕들과 다른 것이 러브 스토리를 비롯한 스토리를 풍부하게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 예. 근데 백제 다른 왕들 다 본 것보다 더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왕이고 예. 또 무왕은 그 백제의 중흥을 위해서 새로 나라를 창건하는 마음으로 익산으로 천도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익산에 이렇게 많은 이제 유적들이 있고 무왕하는 유물들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관광 상품화해서 익산을 무왕의 도시로 지금 재현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익산역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철도 예. 거점 기반을 예. 다지겠다. 예. 그런데 아직 우리 내부에서는 익산역 흔들기가 여전히 좀 진행 중인 것 같아서 그 관련해서 많은 발표를 좀 하셨어요. 예,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무엇보다도 그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좀 황당한 얘기 아니냐, 예. 어? 말도 안 하는 거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 저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국가에서 그 용역 결과를 발표할 때 유라시아 출발역의 후보 지역으로서 익산시를 포함시켜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시민들은 그때 이제 가능성을 보고 많이 이제 호응을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일반 사람들은 이거 뭐 뒤룩법이나 한 거냐. 첫 번째는 그 대륙 철도가 길이 열릴 거냐. 예, 그렇죠. 그 두 번째는 그 출발역이 생기면 회피는 익산이냐 그 큰 도시들이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왜 익산역이 하는 것을 설명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그거 생략을 하고 예, 예. 지금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그 미륵사지 세계유산 등록을 할 때 그때 경험을 제가 얘기를 해요. 그때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 잠정 목록에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본등록할 수 있었어요. 예. 왜 그런 거니? 제가 2006년도에 잠정 목록에 등록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백제 수도하면은 부여 공주에 익산을 그렇죠. 쳐주질 않았습니다. 예. 항상 백제 부여 공주 줄만 갔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먼저 딱 그것다 등재를 해놓으니까 막상 2014년도에 자기들 등재하려고 보니까 자기들은 잠정 목록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익산에 와서 같이 가자 우리한테 사정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끼고 간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그냥 갈 생각도 했었는데 그냥 가면은 또 거기 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갔지만은 그런 경험을 되살려서 이것은 그 유라시아 철도도 지금 준비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금년도에 변경이 되는 국가철도망 5개년 계획, 4차 국가철도망 5개년 계획. 거기에 일단 반영이 돼야 이제 유라시아 그 출발력 그 선정을 할 때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그래서 그것들 준비 안 해놓고 우리 뭐 될 거냐 싶었다가 막상 그 경쟁이 벌어졌을 때 그 명함도 못 내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철도 정책 포럼을 대한민국의 철도 분야 최고 권위자들 전부 다 저희들이 모셔가지고 포럼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분들이 중심을 해서 4차 5개년 그 철도망 계획도 그분들이 수립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저희들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예.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바로 거기다 이제 반영을 추진을 하고 있다. 예. 근데 그것만 되면은 저희들은 일단 이제 출발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아직도 많은 분들은 익산역 접근성이 좀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익산역
예들을 많이 하고 잘 있습니다만. 아시겠습니다만 전라북도 어떤 발전 큰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혁신도시도 있고 또 뭐 새만금도 있고 그래서 그 KTX가 지금 호남선이 뭐 한 5, 6회 그리고 전라선이 15 정도 해서 그쪽에 부영이랄지 뭐 이쪽에 예컨대 나온 혁신도시 옮겨놓으면은 한 50회 정도를 이 전주권 수요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익산으로 가고 좀 그게 멀다 혜택이 그래서 이전 KT 역사 이전 얘기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익산 시장으로서는 뭐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고 이제 말씀하시겠지만은 근데 여기다가 또 더 유라시아 철도 거점 익산 출발해 버리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지금 국가 철도망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국가 철도망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 서울이나 용산에서 익산까지는 고속철로로 가고 익산에서 목포 여수까지 전부 다 셔틀로 오도록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예. 용역을 쉽게 말하면 그게 고속철의 기능을 높이는 겁니다. 고속철의 기능을 그렇게 해서 역마다 따로따로 놓으면은 그 수십조 들여서 받는 것이 허나만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지역 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주, 군산, 익산 옛날에 우리 통근 열차 기억나시죠? 예. 그것을 그 전철 환경으로 만들어서 지금 셔틀 열차를 하기 위한 용역을 거기다 마무리를 했고 그때 발표하신 내용이 그 내용이시죠? 예,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관련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렇게 해서 셔틀 열차가 만들어지면은 접근성은 많이 좋아질 것이고 또 현재 목화 문제가 된 것이 뭔지 주차장 문제예요. 주차 그렇죠. 문제. 지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유리 주차가 무료화된 것 유리를 한다고 네.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조치를 했는 거니? 지금 현재 그 용량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주차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바로 그 인근에 있는 실용화재단 주차장이 300몇 천도 있습니다. 거기에 발레 주차를 무료로 해주고, 근데 이제 무료지만 이제 최소 요금은 받을 수도 있어요. 예. 무료로 거기서 발레 주차를 해주고, 그것도 발레 주차 안 되는 사람, 또 시간이 도저히 급해서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그 기존의 서부 주차장을 이용해서 돈을 내고 주차를 예. 해라. 그래서 우리가 목적은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돌아가는 사람 없도록 만들자. 제가 왜 이것을 서둘러서 시작을 했는 거니? 어느 날 뭐 그 일요일 날 아침에 제가 거기 주차장 한번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10시도 안 됐는데 그 주차 관련 사람이 오늘은 8시도 안 돼서 다 만차가 됐어요.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위에 온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일부는 골목에다 이렇게 받쳐놓고 갔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요거면서 듣더라고요. 앞으로 다시 익산역 오나 봐라고 요거면서 가더라 이거요. 예.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정신이 바짝 나잖아요. 그래갖고 그날 제가 익산 막 곳곳 쑤시고 다녔습니다. 발레 바킹 할 때 어디 없는가. 만경강 보니까 다 뒤졌는데 결국 못 찾다가 바로 여기에 1km도 안 되는 실용화재단에 주차 공간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바로 추진해가지고 거기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는 발레 바킹으로 그 면을 쓰고 그러고 나머지는 유리로 전환하면은 제가 볼 때 1, 2년간은 버틸 수 있을 거다. 물론 그 이후에 더 늘어나면 또 다른 대책을 함부로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조치가 되기까지 지금 저희가 2월 1일부터는 발레 주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익산역은 이제 무료가 없어요. 물론 무료가 일부 있긴 해서 남부 주차장 한 100면 있긴 있어요. 100면. 근데 그것은 이제 뭐 적기 때문에 일단 유리 주차로 한 달 정도 과도기적으로 한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주차를 했을 때 시에서 보조해주는 예산이 얼마나 한 됐습니까? 2억 원 정도 보조해 줬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는 그냥 전라북도 도민 교통 편익을 위해서 예. 그냥 좀 보조 계속 해주는 게 아니 낫지 예산 않을까요?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돌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자.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돈을 받고라도 주차를 해주지. 예. 무료라고 해놓고 와보니까 주차할 데도 없고 내가 어찌란 말이냐. 막 그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KTX 시간에 맞춰서 가는 사람은 예. 유료든 무료든 그 시간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네. 거기다 주차를 해야 되거든요. 무료. 그러니까요. 예. 그게 중요한 거든. 근데 유료라고 해서 주차면이 남고 무료라고 해서 주차면이 모자라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죠. 그것이 KTX 아니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 아니요. 주차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무료로 하니까 거기에 주변에 익산 시민들이 또 주차를 해요. 익산 시민들은 사실 차 안 가져와도 되거든요. 시민들은 일반 시민이 주차를 한다고요? 아니, 익산 시민 KTX를 탈 때 예. 택시 타면 3,000원이면 오니까 그 택시를 그 차를 놓고 택시 타고 오면 되는데 돈을 안 받으니까 전부 다 그냥 차 가져와서 받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 시민들이 양보를 해라.
이런 뜻도 있는 것이고 예. 거기 또 부정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무료로 주차하는 거는 KTX 이용권 있는 경우 한해서 무료로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익산시청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이 올해에 대해서 이 이전 언제 하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예, 있죠? 그렇습니다.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이제 뜨거운 쟁점이 됐었는데 뭐 유치소부터 해서 이제 건설비, 사업비까지 근데 모든 이제 논란이 종식을 찍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의회에서 국유재산 관리 승인, 변경 승인까지 이제 다 끝남으로써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고 이제 금년 1월부터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가서 빠르면 금년 연말에는 이제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빠르면 2022년에 23년 초까지는 저희들 준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뭐 2020년 경자년 친환경 도시로 또 발표를 하시면서 거듭나는 익산을 기대하면서요. 끝으로 새 각오 한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익산 시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전폭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익산시가 많은 사업에 초석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금년도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해가 됩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응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많은 도움을 달라는 뜻으로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 사자성어를 동심말리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마음으로 먼 희망을 나라로 나가자 이런 그 뜻인데 우리 시민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 힘을 합해줘야 그 작년도 저희들 벌레도로 사업을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동심말리를 저희들이 이렇게 적극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경기 의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치단체장에 듣는다. 오늘은 익산시정 정원율 시장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전북일보 이경재 개원 논설위원과도 함께했습니다. 배틀 전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